네, 어제 은퇴대국을 시작한 이세돌 구단 인공지능 AI 한도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잠시 뒤 12시부터는 두 번째 대국에 나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객원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번 그 알파고와의 대결 때도 중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경기도 또 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 네. 좀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1국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세돌 네.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예, 예. 네, 사실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세돌 구단이다, 뭐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국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한돌이 그 젖바둑,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핸디캡을 안고 두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그런 바둑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패배 원인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이 지난번 알파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젖바둑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었고 예.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바둑에 사실 봤자도 잘 이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예, 있으실 테니까 이 젖바둑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젖바둑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바둑이 먼저 두면 되게 유리한데 심지어 알 두 개를 먼저 놓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놓는지 한번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젖바둑의 개념이 이제 네네. 실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실력 차이만큼 돌을 미리 깔고 두는 바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실력 차이가 조금 날 때는 2점을 깔게 되고 더 벌어지면 3점, 4점, 뭐 9점까지도 깔 수가 있어요. 네. 이 여기 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 돌을 깔게 되는데 이세돌 구단과 한돌은 2점 대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2점을 미리 깔고 바둑을 시작하게 돼요. 우상기 자학이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용어를 잘 하시네요. 네. 바둑을 둘 줄 알았어요. 네, 우상기와 자아기 쪽인데 네. 이렇게 돌을 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귀라고 하거든요. 이 네. 모서리 부분을. 그리고 귀는 집을 짓기가 가장 용이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둑판 끝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두 곳만 에워싸면은 집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집이라는 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그 안의 영토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귀를 두 곳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안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한 15집 정도의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제 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았지만 원래 젖바둑에서는 그 덤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네. 예, 덤이 뭐냐면 이제 흙이 원래 맞바둑에서는 먼저 두니까 유리한 만큼 덤이라는 거를 백에게 줘요. 그러니까 예. 늦게 두는 사람이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네. 어떤 일종의 유리함을 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 대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평하게 두기 위해서 덤을 주는데 이제 뭐 6집 반이나 7집 반에 덤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젖바둑에서는 원래 덤이라는 게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 대결에서는 젖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7집 반에 덤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2점은 아니고 한 1.5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비슷한 실력의 프로끼리 대결이라면 이렇게 1.5점 정도를 미리 주고 시작하면 거의 승패가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실제 프로끼리 네.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놓고 네, 시작하는 그렇죠.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다. 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이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오늘 관심이 있는 건 오늘은 이 두 개를 먼저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경기를 펼치게 네,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난번 그 알파고 경기도 보셨으니까 네. 알파고 경기와 이번 그 사실 그 이세돌 구단의 이번 경기가 관심을 끄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 대결이면 이 정도까지는 관심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 인공지능 AI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데 네, 맞습니다. 알파고와 비교를 하면 이번 한돌의 실력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파고 마스터 버전, 뭐 제로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돌 같은 경우 뭐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어제 뭐 패했기 때문에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게 한돌도 지금 뭐 세계 최강 AI 프로그램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세계 AI 바둑 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을 만큼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요. 또 이미 이제 국내 정상급 상위 랭커 5명과 대결을 펼쳐서 오전 전승을 거둔 바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고보다는 한 수 위라고 평가를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 사실 어제 이세돌 구단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왜
그 사람끼리의 경기도 그렇잖아요. 100%를 발휘했을 때 네. 내가 120%를 발휘해서 이겼을 때 더 이제 기쁘고 맞아요. 좀 만족스러운데 네. 좀 제 기량을 발휘를 못한 것 같다 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78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세돌 구단의 말로는 이번엔 인간이 둘 수 있는 수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좀 네.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참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처럼 똑같았어요. 네, 네. 그 알파고와의 사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그 대국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수가 78번째 수였어요. 그런데 어제 대국에서도 78수를 두니까 이제 한돌이 그 수를 예측을 못해서 당황하고 무너졌다라고 평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의견은 물론 그 알파고와 두었던 그 78수도 굉장한 묘수였지만 네. 뭐 이세돌 구단은 뭐 프로 기사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그 어제 둔 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긴 해요. 예, 이따 아마 그 수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굉장히 좋은 수고 묘수이긴 한데 이제 이세돌 구단의 생각으로는 뭐 프로 기사라면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막 묘수 어려운 수는 아닌데 한돌이 왜 그 수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그래도 그 이세돌 구단이 둔 수는 정말 멋진 좋은 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아마 78수가 저희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한번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저 그림인데 작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저 AI 글씨 바로 왼쪽에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78에서 흑돌이 있어요. 지금 저 78, 그러니까 78번째 이제 둔 게 바로 이제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평가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 상황이 어제 이제 바둑 기보를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78번째 이제 그 흑돌이 뭐 무너뜨렸다. 상대 그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승률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뭐 사실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쉬어간 수인데요. 네네. 예, 100석점을 노리는 수였어요. 근데 네네. 그 100석점이 요석이었거든요. 네, 요석이라는 것이 중요한 돌이란 뜻인데 네네. 흑 대마를 끊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인데 그 돌을 이제 씌워서 공격을 해갔는데 한돌이 좀 잘못 응수를 하면서 그 돌이 잡혀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세돌 구단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준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돌이 얼마나 그 어제의 좀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이 젖바둑이 아니라 그냥 호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먼저 이세돌 구단이 두고 그다음 이제 AI가 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어제 2점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치수 고치기잖아요. 치수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2점을 깔았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2점을 깔지 않고 네. 이제 맞두는 바둑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국에서 만약에 호선 대국을 두게 되면 이세돌 구단이 흑을 잡고 두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이제 어제 이세돌 구단이 이겼기 이겼죠. 때문에 네. 그냥 돌을 가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따 이제 12시에 시작되는 대국이 흑으로 두게 될지 백으로 두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먼저 네. 두게 될지를 그렇죠. 이제 네. 직전에 정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돌가리기를 통해서 흑백을 정하게 됐는데 어쨌든 흑을 잡은 쪽은 이제 7집 반에 덤을 주는 그러면 대등한 조건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주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알파고와의 대결과 똑같은 조건에서 두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 최고 수준에 오른 그 프로그램들과 이제 프로 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 2점에는 좀 어렵다라고 버티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3점이면은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점 반 정도의 치수가 지금의 그 가장 적합한 치수가 아닌가 하는데 오늘은 호선으로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또 이세돌 구단 뭐 최선을 다한다면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그런 기적을 많이 또 만들어내는 기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그래서 2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 핸디캡 없이 하면은 불리하죠. 좀 불리하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네, 거고 네. 사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 사람으로서 두 가지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뭐냐면 네. 하나는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네. 또 국산 AI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좀 그래도 잘 돼서 좀 네네네.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는데 네. 자, 뭐 AI가 사실 아무리 뭐 강하다 이렇게 해도 네. 결국에 저도 이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인간이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마련인데 네. 이제 바둑계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두는 바둑의 묘미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두는 대국은 일단 이제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AI 같은 경우는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계산에 의해서만 두게 무조건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둔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의 예술성을 강조했어요. 이제 이세돌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고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바둑은 사실 이렇게 계산으로만 두어지는 것은 이제 기계의 영역인 거고 이제 인간들의 바둑은 뭐 기풍이라던가 어떤 직관력이라던가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한때 바둑계를 뭐 풍미했던 기사들을 보면은 뭐 우주류라던가 뭐 지하철류라던가 뭐 그런 어떤 별명이 있을 만큼 좀 재미있게 바둑을 두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은 결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들만의 어떤 개성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인간들의 대국에서는 뭐 감성이나 낭만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술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네.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수 세는 법 정도만 좀 지금 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둑판이 한번 네. 보여주신다면 예. 네, 바둑은 이제 점수로 뭐 합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집이 누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 영토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더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제 집이라는 건 지금 바둑판이 19줄이에요. 네. 이 361개 공간이 이제 모두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집이라는 네, 이 말씀이시죠? 교차점 하나하나가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흙이 뭐 제가 좀 작게 이쪽 뒤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울타리를 에워쌌다. 그러면 여기는 흙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흙집이 6집이 난 거죠. 예, 그런데 물론 바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집을 짓진 않아요. 예,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전투를 하면서 서로 영토 싸움을 하는데 이제 집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경계가 완전히 지어졌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영역을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가 집이 어느 쪽이 많으냐 그 싸움을 벌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의 개수보다는 크게 지으면 그 안에 이제 저 꼭지점이 교차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더 이제 이길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런데 집을 또 너무 크게 지면 그 안에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침입을 해서 예, 예.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공방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기가 바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따 12시부터 또 2차전 이제 경기가 벌어지니까 오늘 과연 이세돌 구단이 이 AI 진검승부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나연 명지대 바둑학과 개건 교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